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마이뉴스 글로벌 포럼 2016 일부 행사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행사장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말 전국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포럼이 2주 전에 신청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대기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만큼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뜻이겠죠. 오늘 포럼의 주제가 AI 권력의 시대, 인간다움과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좀 묵직한 주제이기는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또 한번 관심과 고민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좀 무겁긴 하지만요. 오늘 이 자리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저도 좀 편안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첫 번째 순서,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마이뉴스 창간 26주년 기념 글로벌 오마이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는 2000년 2월 모든 시민은 기자다를 모토로 창간되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확장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전환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입니다. AI는 인터넷의 등장 때보다 수백 배 더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AI를 인간과 기술의 합작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이라고 규정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인간을 이롭게 하는 도구이자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위험성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AI가 이윤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수도된다면, 그리고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이 취약한 정부에 의해서만 수도된다면 AI는 인간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을 소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AI 시대, 이 모든 변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현재 이 사회를 만든 기성세대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AI에 의한 사회적 대전환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다음 세대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런 세상을 자신있게 구원할 수 있을까? AI 기술은 초스피드로 전방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들은 쌓여만 가고 답은 여전히 더디고 파편적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와 책임감 있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오늘을 시작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연중 기획을 통해 이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글로벌 사회의 집단 지성을 모아 인간다움을 확장하는 AI 시대, 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하는 AI 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매우 바쁜 국정 일정 가운데서도 큰 관심과 함께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오늘의 이 주제의 중대함을 고려해 직접 기조발전을 맡아주시고 오전 토론에도 함께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공동 주최를 해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이한주 이사장님,
후원을 해주신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뜻을 함께 해주신 경제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리콘밸리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트리스탄 해리스께서 멀리 미국에서 오셔서 기조 발제를 해주십니다. 한국, 일본, 중국 중에서 처음으로 이 동아시아를 방문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흔쾌히 강연을 맡아주신 여러 연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350여 석을 가득 메워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 수 서울에서 함께 나눈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과 토론이 나의 서울선언, 우리들의 서울선언으로 모아진 그 울림이 도쿄와 베이징, 뉴욕과 런던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회사로 오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축사를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규현 홍보수석입니다. 오마이뉴스 행사오는 언제든지 기분이 좋고요. 희망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그 희망을 담아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창간 26주년과 창간기념 글로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0년 창단한 오마이뉴스는 모든 시민이 기자라는 모토로 언론계에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민주 시민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매체를 지향하며 대한민국 언론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이 기억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죠. 오마이뉴스는 발빠른 현장 생중계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원의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8만여 시민 기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도입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는 물론 개인과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할 시대적 소명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AI 권력의 시대, 인간다움과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글로벌 포럼 매우 시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창간 당시 정보와 물결을 활용하여 저널리즘의 새 장을 열었던 것처럼 오마이뉴스가 인공지능 대변혁을 우리 공동체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대전환기를 모두가 누릴 희망이자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마이뉴스 창간 26주년과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대통령 이재명. 감사합니다. 이규현 수석님, 이재명 대통령님의 축사를 대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두 분의 축사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AI국을 별도로 신설하실 정도로 AI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 애독자 김동현입니다. 오마이뉴스 창간 26주년과 글로벌 오마이 포럼 2016 개최를 우리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고령의 초범이라며 감형을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이후 상급심에서 더 엄중하고 단호하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불법 친위 구테타 세력의 준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인간다움을 굳게 지켜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간다움을 위협하는 또 다른 두려움과 우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AI 기술 진보, AI 권력 시대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와 민주주의, 얼핏 생각하면 서로 잘 맞지 않는 주제 같습니다. AI가 효율성과 생산성을 상징한다면 민주주의는 시간이 걸리고 결론도 쉽게 나오지 않고 한마디로 효율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AI 권력의 시대, 인간다움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그 가치를 잃지는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국민에게서 찾습니다.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간다움을 지키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AI 권력 시대에서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저력으로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희망을 전한 대한민국이 AI 권력 시대에서도 이 민주주의와 인간다움을 지켜내기 위한 힘의 앞장을 설 것이고 길의 앞장을 설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이 원칙으로 사람 중심 AI를 선택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했고 AI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일에 가장 먼저 가장 책임 있게 그동안 활용해 왔습니다. AI 노인 돌봄 서비스,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를 비롯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을 위한 AI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I의 힘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쓰일 때 민주주의도 인간다움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공공 AI의 목적과 데이터,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AI 등록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개방과 거버넌스를 확대해 도민 주권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AI 시민의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기후 도민총회를 운영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도민의 참여와 집단 시선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남녀노소 각계각층 120명의 도민들이 5년 5개월간의 수비를 거쳐 20개의 기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AI 시민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에 수의 민주주의로 답을 찾았듯이 AI 대전환의 역시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다움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마이뉴스는 선구자입니다. 지난 26년간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생각할 때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해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여러분, 10만 클럽 후원자 여러분, 오연호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글로벌 오마이 포럼 또한 사람을 위한 AI의 길, 더 나은 민주주의와 더 따뜻한 인간 존엄의 길을 말하는 연대와 지혜의 이정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경기도도 늘 오마이뉴스와 함께 걷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상생하는 AI 시대, 경기도가 앞장서서 힘차게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축사해 주실 분은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정책 싱크탱크의 허브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님, 최규진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오연회 대표님을 비롯한 내외 귀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AI 권력의 시대, 인권은 더 보장되고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 전망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전환의 시기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매우 본질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AI는 삶의 편리함과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노동의 구조나 의사결정의 방식, 그리고 개인의 자율과 존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더욱 미칠 것입니다. 그렇게 기술의 방향과 사회적 가치를 고민해야 될 이 시기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이런 시기에 앞장서서 문제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의 중심에는 인권이라는 가치가 놓여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그 성과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존엄을 지킬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권은 선언이 아니라 삶의 기본을 제도로 보장하는 조건의 문제입니다. 소득, 돌봄, 교육, 의료, 삶의 기반이 안정된 기본 사회에 의해서 시민은 기술 변화를 주체로 참여할 수 있고 민주주의 역시 판단과 수비의 기반에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와 소관 연구기관은 기본사회를 통해 국민들의 인간다움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며 그 토대 위에서 AI 중심의 진짜 성장과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의 축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축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포럼의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연설로 오마이 포럼의 시작을 알려주실 분은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십니다. 김민석 총리님은 취임 이후 AI 3대 강국 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과학기술 관계자간 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면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셨고요. AI 데이터 센터를 방문한 뒤에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최근에는 K민주주의의 AI를 정착시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국가 AI 전략위원회에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하시겠다라는 구상을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기술을 넘어 정치, 사회, 철학적 인식까지 아우르는 AI 시대의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조 연설의 주제는 K-민주주의의 소명, AI 시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 오늘 말씀드릴 원고를 썼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내용이든 사회적인 내용이든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글을 쓰는데 오늘은 주최 측에서 글을 읽는 방식보다는 PPT를 놓고 프레젠테이션하는 방식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난 이후에 제가 한글 준비했던 원고본을 약간 수정해서 최단 시간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또 영문으로 번역한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아마 이 PPT, 현재에서 제가 말씀을 정확하시면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제가 쓴 원고를 나중에 읽어보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조직 시간 20분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우선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보란 무엇인가? 저는 이 문제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레이 커즈와의 미래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부터 제게 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이 신이 되려는 것이 진보의 방향이었다 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인간이 어느 방향으로 진보하고 어떤 트렌드로 하고 어떤 제품과 어떤 산업으로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멀리 보는 것, 하늘을 나는 것, 괴력을 나는 것, 초능력을 나는 것, 빨리 뛰는 것, 죽지 않는 것, 창조하는 것. 그러한 신을 모방하려는 노력이 저는 인간의 노력과 욕망과 과학과 결합해서 진보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신반인입니다. 반신반인. 인간의 역사는 그럼 무엇인가? 저는 모든 인간의 역사를 교질적으로 복잡하지만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절제의 변질법입니다. 인간은 욕망을 갖고 진화합니다. 과학을 결합해서. 그리고 그것이 절제에 실패하는 순간 자기하려 합니다. 자본주의 대공이 그렇고 에덴부터는 선악과가 그렇고 바벨탑의 파괴가 그렇고 산업화의 환경 파괴가 그렇고 자기가 만든 행복에 의한 공포를 스스로 공포에 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 오늘 우리가 피조물인 AI를 놓고 AI에게 지배당할까봐 두려워하고 현실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질문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인 뒤에 걷는 사람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질문으로 설명됩니다. 기계는 뭐지? AI는 뭐지? 기계와 AI가 할 수 없는 것, 그 고유한 것,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인간의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고, 감정, 창작, 거짓, 반성, 사랑, 헌신,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종교. 인간만이 하는 것, 그 경계선이 어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AI가 하지 못하는 한계는 뭐지? 감성, 창작, 종교, 사랑. 다 아시겠지만 이 AI는 범용치는 ASI를 넘어서 ASI, 슈퍼지능, 초지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몰티북, AI 기술들의 플랫폼인 몰티북에서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진정한 종교는 아니겠지만 일종의 그러한 반복의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늘 AI를 보면서 실험해 보는 게 있습니다. AI에게 작성시킨 연애편지, AI에게 작성시킨 추도사, AI에게 작성시킨 설교가 사람의 감동과 눈물과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가? 과연 그 능력까지 가는가? 제가 늘 실험을 해봅니다.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1968년에 나왔습니다. 유인원이 인간을 지배한다. 지금 우리는 마치 그때 유인원이 인간을 지배했듯이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는 초지능의, 초능력의 로봇의 몸에 영생불사의 몸까지 입은 AI에 지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끝이 어디인가? 이 질문이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공교롭게도 사실은 우리 김대식 교수님의 천사의 가마이라는 책을 그 많은 좋은 책 중에 그것만 제가 안 읽었는데 우연히 어저께 가서 이렇게 쭉 어제 마지막에 교보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미리 준비했던 내용과 결론이 유사하고 심지어 구사한 비유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김대식 교수님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완전히 틀린 건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압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AI에게 물어봤는데 너 잘해.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얘기하지 마. 이런 좋은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AI는 이미 테러리스트도 될 수 있고 살인자도 될 수 있고 사기꾼도 될 수 있고 파괴자도 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국가 권력이 AI를 동원해서 인권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 결정을 AI를 통해서 하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AI가 인간 수행의 도구로 사용되면 지옥이 열립니다. 동시에 천국도 가능합니다. AI가 중재자, 지혜자, 비서, 신모, 치료자 이런 게 되는 경우죠. 하버마스 머신이라는 여기 다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아실 겁니다. AI를 통한 중재가 인간을 만들어낸 중재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더 지혜롭고, 더 객관적이고, 더 공정하고, 더 정보 제공적이고.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써봤는데요. 전통적 공론화 방식이 한계, 첫째, 숫자가 적다. 온라인 게시판 민원의 한계, 일방적이다. 그리고 가끔 댓글에 욕한다. 수준이 떨어진다. 이거잖아요. AI를 통한 공론화 방식은 대규모수준 민주주의를 품격 있는 통제 있는 답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어서 천국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질문과 주제에 도달한 거죠. AI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지? 대만의 누구죠? 그 AI 장관? 그 양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누구죠? 오드리탕이나 또는 유발하라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은 약간 비관적으로, 어떤 분은 약간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주정치를 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도 있고, 디지털 전제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진짜 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죠. 문제는 결국 이게 선택인데, 한국에서는 지난 빛의혁명 때 응원봉, AI 기술이 빛의혁명을 동력으로 작동했고, 이란에서는 감시국가를 지켜가고 작동한 거죠. 결국 사람에 달리는 거죠. AI가 만들어내는 정치의 기본 세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추천과 랭킹과 피드가 개인화된 세계를 규정한다는 거죠. 객관과 진실의 가치 중립성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많이 검색하는 거, 라는 것을 통한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것을 통한 세계가 각각에게 개인에게 형성되는 거.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알고리즘의 최적 대상은 진실이 아니라 참여. 클릭을 누가 가냐고, 어디에 실거냐, 어디에 공유하느냐의 문제이죠. 나는 진실이지만 그 상대에게 가치할 수가 되는 것.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거냐. 어마어마한 질문이고 어려움입니다. 헌법과 선거제도만으로 과연 종래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가 있겠는가? 어렵죠. 민주주의의 전제는 공평한 정보 접근, 균등한 참여, 자기책임 원칙인데 과연 AI 세계에서 가능할 거냐? 그러면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정보 왜곡, 정보 격차, 정보에 대한 무책임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하고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라는 것 때문에 오늘 오마이뉴스가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의 대안이 이미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수비 민주주의의 강화, 아까 말씀처럼 종래의 좁은 공론화 방식이나 일방적 게시판 방식이 아닌 AI 플랫폼을 이용한 집단지성의 수직과 정책 공동 설계와 평가를 제도화하는 것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호의 정부가 딥페이크를 규제해야 되겠죠.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나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민간의 주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뭐가 문제인가 파악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이게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이 용어 되게 쓰기가 좀 그래요. 좋아하지 않아요. 리터러시, 영어로 하는 거. 이게 찾는데 무대요. 이래도 어렵고 도피력 이래도 어렵고 그냥 일단 영어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AI 격차를 줄이는 거죠. 끝으로 가버넌스 문제입니다. AI 가버넌스를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기업 등이 합쳐서 구축해야 하고 한 나라만으로 안 되니까 글로벌 가버넌스도 만들어야 한다. 대략 이것이 현재 AI 민주주의를
향한 세계 각국에서 고민하고 내놓고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지난 11월 전일 내란을 극복한 이후에 어제 판결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사명은 명료합니다. 전 세계 AI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것. 대한민국은 AI 민주주의의 선도자가 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새로운 AI 민주주의 시대의 선도적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을 사실 확신합니다. 이것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는 실제로 그런 비전을 다져왔고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해왔고 저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냥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AI 민주주의 분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글로벌 가버넌스의 필요성을 생각해서 국제사회에서 현재까지의 강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측면의 AI의 국제적인 규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와 윤리 측면의 협력 문제도 함께 고민하는 글로벌 가버넌스를 우리가 제기되고 우리가 선도하고 우리가 책임지자라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지 성과를 올해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과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지난 내란 이후에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적이 있습니다. 한일의 뿌리는 뭐냐? 민주주의다. 저는 한일의 뿌리가 민주주의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이제 한일에 감동하는 이유의 핵심은 시민민주주의적 정서가 담겨있는 것이 저는 그 공감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정당은 헌법기관으로 들어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제는 결국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민주당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한국의 민주당은 사실상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0만 이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 돈을 내면서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당원들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의 주체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AI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데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 전통적인 의미의 이해민주를 넘어서 노무현 대통령, 이 오마이뉴스 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처럼 함께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지금의 언어로 번역하면 깨어있는 시민의 수기된 토론에 의한 민주주의. 거기에 과학을 결합하는 거죠. 그것이 AI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야 할 길, 한국의 선도적 정당이 가야 할 길은 그러한 AI 시대를 반영하고 자기의 정책 형성과 정책 평가와 수기 토론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민주당 AI를 만들어내고 그런 방식의 수기된 민주주의 실험을 하면서 전 세계의 정당을 선도하는 것이 저는 한국의 민주당의 숙제이다. 그것이 전 세계를 선도해야 할 대한민국 시민의 숙제이고 대한민국 민주당의 숙제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숙제이다. 바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는 세계의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시민들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철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철학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질문은 무엇인가? 제가 아까 인간의 신을 담는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하고 데이, 좀 문자를 쓰자면 인류의 서사에서 인간은 신을 닮은 형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공동창조자, 코-크리에이터, 신의 능력을 모방하고 자연을 강화하고 문명을 설계하고 언어와 예술을 통해서 신이 창조한 세계를 재구성해 왔는데 흥미롭게도 저는 신과 인간의 관계와 유사한 신화의 관계와 유사한 서사를 인간과 AI의 관계에서 봅니다.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됐지만 자유의지가 있고 AI는 인간에 의해 창조됐지만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인간은 감성과 영성 자유의지가 있지만 무의식하게 해요. AI는 독자적인 감성과 영성 자유의지가 없지만 잘만 발전시키는 거의 무의식한 걸 초월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태어난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AI에도 미션이 있습니다. AI 미션은 뭐냐? 프롬프트입니다. 질문. 제가 2023년에 혹시 김민석하고 AI 질문 대회라는 걸 한번 쳐보시면 인터넷에 제가 나올 게 있어요. 제가 2023년에 국회에 때 AI 질문 대회라는 걸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해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AI의 탑보다 중요한 것은 AI에게 던지는 인간의 질문이다. AI는 공동 창조자이지만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과 윤리와 민주주의를 만드는 몫은 창조의 설계자이자 감독자인 인간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혹성 탈출 영화 말씀드렸는데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야, 이번에 혹성 탈출의 유명 말고 AI가 우리를 공격하면 누가 보여주지? 혹시 혹성 탈출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혹성 탈출에서 인간을 도와준 게 인간을 이해하는 유인원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거든요. 이번에는 인간을 이해하는 AI가 우리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을 도와줄 AI 천사 부대를 미리 만들어 놓지? 여기서 저는 마지막 답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 다시 볼까요? 이거 아니 다시 여기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 싱크탱크 대표들을 향해서 스피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스피치의 주제는 백투더 베이식스였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한국이 K방향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세계에서 아주 모범 국가가 됐는데 기별이 뭐니?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기본을 잘했어. 우리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감기 이렇게 기침할 때 이렇게 막았어. 기본이죠. 타인을 걱정하는 배려. 그걸 우리는 이겨냈던 것입니다. AI에 대한 기본은 뭐냐? AI 시대의 기본은 뭐냐? 그걸 찾아야 된다. 제가 어제 요 며칠 사이에 이 원고를 생각해봤습니다. AI 시대의 기본은 AI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AI를 성대하고 트리트를 AI에게 좋은 말을 쓰는 것, 정중하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쓴 AI한테. 내가 너 이거 해, 할 때 하고, 이거를 나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같이 좀 해결해 보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물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답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AI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중함, 공동창조의 창의성, 맥락 이해도, 전략 깊이, 대안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협업 인터페이스이다. 이게 AI의 답이었습니다. 협업 인터페이스. 이 책이 뭐냐면요. 오늘 제 다음에 발표하실 트리스탄 대표가 어제 제게 선물해 준 책입니다. The Human Interface. 저 책이 끝내준 책이더라고요. 제가 목차를 쭉 읽어봤는데 누가 쓴 책이냐. 트리스탄 대표의 그 조직의 코파운더이자 절친인 친구의 아버님. 저 책의 저자 제프 라스킨. 누구지 아십니까? 맥킨토시가 달렸죠. 놀랍죠. 저 책이 그분 집에 서가의 마지막 퍼펙트 하드 카피를 저한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제가 저 책을 가지고서 무슨 영화 장면이 떠올랐느냐? 터미네이터. 마지막에 보면 디디디디디디 그걸 향해서 자 이걸 넘겨준다? 나가지 마라. 놀랍게도 맥킨토시를 만들었던 최초의 발명자가 2000년에 쓴 책입니다. 그 책에 휴먼 인터페이스 써있죠. Creator of the Macintosh goes beyond today's graphic user interface 하면서 결론은 Humane Interface로 가자라는 얘기를 미리 예견했다는 것이 전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원고의 마지막을 읽어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의 AI 파트너를 존중하고 선하게 대해서 최대한의 기여를 이끌어내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십시오. 정중하고 창의적으로 AI에게 미션을 주는 법을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세상의 AI들을 인류의 좋은 파트너들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AI 휴머니즘, AI 민주주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AI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이 글로벌 대장정의 가장 선도자로서 나설 것이고 그 맨 앞에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서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리님 내려가지 말고 잠시 무대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멋진 기조연설 해주신 총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고 두 분이 짧지만 굵은 토크를 좀 해보려고요. 네, 기조연설에 이어서 두 분의 토크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즉석에서 준비한 것 같지만 이미 다 짜여진 내용입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야, 총리님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숙제를 세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즐거운 과정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읽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뒷부분 오늘로 다가와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아주 즐거웠어요. 자, 오늘 이제 참석자 여러분들의 표정을 여기서 우리 총리님께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무려 이 티켓 값이 1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주 전에 매진이 됐어요. 지금 아까 제가 인사 나누면서 보니까 새벽 5시 57분에 KTX 타고 올라오신 분도 제가 그래서 아침에 오늘 뵈면서 네. 한참 웃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네. 근데 이 주제로 아침에 이렇게 많이 모이셨다는 저는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김민석 총리님이 연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왔다 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오, 이렇게 많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과 다니면 더 들어줍니다. 경쟁에서 오겠어.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사피엔스가 어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의 한계는 너무나 많은 중요한 어젠다를 접하는데 그것을 숙고할 시간이 없다. 이게 정치인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총리님은 오늘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숙고를 하셨을까요? 아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보 이런 주제는 늘 생각했던 주제여서 사실은 좀 맥락이 강한 것이 있고, AI로도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점에서 상당히 많이 편리한 점이 있어서 생각의 방향을 정리하면 그것을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 검증하고 뭐 이런 점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 우리 다들 궁금했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정확하지?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본 게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저도 해봤습니다. 오연은 누구인지 말해봐라. 우리 총리 들어봤습니까? 제가 해봤는데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조금 초기에서. 더 정보를 주려는 저에 대한 분석을 더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정치권,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인들도 이 AI 시대의 미디어가 어떻게 변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는 26년 동안 오마이뉴스를 해왔지만 앞으로 오마이뉴스는 어떻게 가야 되지? 그래서 제가 AI에게 향후 25년 플랜을 한번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뭐 생뚱맞은 것도 있지만 꽤 기대받을 게 많았습니다. 김희석 총리님은 혹시 그런 거 안 해보시나요? 사실 제가 네. 가장 최근에 제일 고민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 새로운 정책이 곧 좀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네. 총리로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청년 관련 정책이 있는데 그 제가 AI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어제 고용노동부 분들하고 검증을 좀 해봤는데 의미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네. 근데 이제 총리님은 민주당에 계실 때부터 선거 때마다 선거 전략 본부장을 하고 싶었잖아요. 종합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통합하는 걸 했는데 지금 이제 국무총리로서 또 온갖 국정에 대해서 함께 챙겨야 되는데 그 위에 또 이제 AI가 얹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니라요.
네.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효율을 중시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계십니다. 오늘 총리님이 오전 내내 오마이 포럼에 와 있어야 된다라는 걸 허락 받으셨나요? 원래 우리 정부가 이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장관 이사들이 어디 가서 축사를 하거나 이런 걸 사실 거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의 흔들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총리라서 뭐좀 속된 걸 끝발이 좋아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 K 민주주의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국정 방향과 매우 닿아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라고 일단 제가 설명을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 김민석, 정치인 김민석이 전에 인간 김민석을 생각할 때 18년간의 바닥 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닥을 찍었죠. 바닥을 찍었다기보다는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갔을까 그 18년간의 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정 이해자로서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소명심, 기쁨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맞죠? 근데 AI는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빨리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여곡절과 온갖 고난을 겪어보지 못하고 얻어낸 그 답, 그런 방식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난다면 과연 이렇게 웅이 같은 그 고난의 그 끝에 나오는 기쁨, 그런 걸 과연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사실 알 수 없죠. 그게 AI가 인간의 어떤 고난의 극복자, 고난의 극복 경험까지를 내재화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답이고. 근데 혹시 그런 거 가지고 반복 훈련을 해가지고 비슷한 답을 가져온다면 저희는 굉장히 까딱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 결과, 느낌, 향기는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AI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야, 이 속도가 너무 빠르구나. 우리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총리님께서 민관 거버넌스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버넌스의 목적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이거를 이끈다는 것인데, 과연 이 싸움에서 시민사회와 선한 정부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핵무기가 결국은 만들어 놓고 겁나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계속해서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도 똑같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 전 세계 누구도 아무리 기다려도 완전한 도망이 불가능하다.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AI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서로 암을 이기는 방식으로 네. 잘 하자고 했지만 문제는 마치 한 도둑을 열 경찰이 못 잡는 것처럼 어디선가 AI를 악하게 훈련시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의 진전을 또는 상업적 방식을 다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또 시민사회적 글로벌 가버넌스가 불가피하고 필요한데 어디까지 막아낼 수 있을까? 그건 우리의 운해가 된 거지만 우리는 이제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죠. 아까 이제 K민주주의, KAI 민주주의를 강조하신 게 기조발제에서 굉장히 귀에 다가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글로벌 협력도 같이 해야 될 필요인데 앞으로 좀 구상을 하고 계시겠네요. 준비 같은 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고 대통령님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정부가 글로벌 AI 가버넌스를 선도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한 어떤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글로벌 AI 가버넌스를 선도하는 구체적 성과를 조만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을 자, 우리가 이제 350여 명이 함께 와 있는데요. 연사님들도 좋은 말씀을 해주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자리에서 인간당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바로 오마이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의 서울선언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시간도 있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아까 20분 동안 주제를 하셨는데 여러 문장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김민성의 서울선언 개인적으로 그 주제발제 전체 중에서 한두 문장을 뽑는다면 어떤 걸 추려내고 싶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이 말의 이 느낌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놀이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서울 선언이 결국은 저는 소울 선언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AI 시대의 윤리를 바탕한 AI 소울 이거를 만들어내는 그 큰 장이 서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AI 시대를 바탕한 AI 소울, AI 윤리, AI 규준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 숙제이고 그걸 만들어내는 곳이 서울에서 출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랑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트리스탄 해리스님의 기조발제 후에는 총리님이 사회자가 되어서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제가 사회화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두가지에 이어서 짧지만 정말 의미 있는 두 분의 대담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기조 연설자를 제가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대중과 소통하는 AI 전문가라고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뇌과학과 인공지능의 교차점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해온 과학자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신데요. 김대식 교수님은 2009년부터 카이스트에서 뇌과학과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계시고요. 또 AI에 관련된 이야기로 대중과 많이 소통하고 계신 분입니다. AI 시대의 인간의 미래를 탐구하는 여러 저서를 펴냈고요. 범용 인공지능의 도래가 노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면서 AGI 시대가 유토피아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놓고 계십니다. 새로운 종의 탄생, AI 제국주의는 부활하는가? 라는 기조 연설 제목으로 오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이스트 김대식입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AI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사실 AI보다는 AGI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는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를 대체하는 기계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고 챗GPT는 대화를 잘합니다. 반대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AGI는 잠재적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 특히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GI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이언스 픽션이죠. 그리고 불과 3년 전 챗GPT가 등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특정 능력을 개별적으로 기계 학습 방법을 사용해서 학습시키는 것은 가능할 수 있더라도 모든 능력을 대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작년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곧 보여드리겠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저희같이 이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대했을 때보다 좀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샘 얼트만 같은 분은 AGI가 5년 안에 현재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제가 아는 인공지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GI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논란의 이슈는 이게 5년이 걸릴지 제 개인적인 의견 한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가장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0년을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잖아요. 사실 10년, 20년도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점에 AGI가 올 수도 있겠죠. 메타라는 최근에 AI 관련으로 많은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회사가 최근에 공개한 데이터인데요. 인공지능의 능력을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했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것을 AI가 대체하기 시작했을까?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GPT-2나 GPT-3 같은 경우에는 초단위 인간 능력을 생각한다면 인간은 초단위
시간이 필요했었을 기능들을 AI가 대체를 했었습니다. 2022년, 2023년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인간이 했다면 분 단위로 시간이 들었을 능력들을 AI가 대체하기 시작했고, 올해 또는 2025년 말 그리고 2026년 초 공개되고 있는 AI 기술들은 현재 만약에 사람이 했다면 몇 시간 정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했었을 기능들을 이미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프를 플롯하면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인간이 했다면 필요했었을 시간이 2배로 지금 더블링이 되는 기하급수적인 발전 속도에 현재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대로 우리가 계속 프로젝션을 한다면 몇 년 안에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8시간, 그 이후에는 일주일, 한 달, 한 사람이 1년 내내 또는 사람이었다면 100년이 걸렸을 일을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가장 먼저 인간의 능력,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한 것은 코딩이죠.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우리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훌륭한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커저, 윈서프, 러브블, 볼트 같은 도구를 잘 활용하면 이제 상당히 그럴싸한 수준으로 코딩이 사실 가능합니다. 3년 전 챗GPT가 나왔을 때도 AI 코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었지만 해루시네이션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었지만 작년부터 제대로 된 AI 코딩이 가능해졌고, 특히 이런 기술들이 도입되다 보니 이미 작년부터 거시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노동시장에 효과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8월 달이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소개한 논문입니다. 왼쪽이 개발자 그리고 오른쪽이 커스터머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왼쪽 데이터면 집중을 해볼까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발자 시장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노동시장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데이터가 중간에 성격이 바뀝니다. 초기에는 모든 곡선들이 겹쳐 있어요. 여기서 곡선 하나하나는 개발자의 나이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부터 데이터가 흐트러지죠. 이게 언제지? 하고 확인을 해보면 정확하게 2022년 말입니다. 챗GPT가 등장하기 전과 챗GPT가 등장한 이후 개발자 노동시장에 완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개발자의 일자리는 개발자의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경기가 좋으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기가 나쁘면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AI가 현실이 되고 나서 22살에서 25살 대학교 갓 졸업한 개발자들의 일자리가 현재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거. 반대로 41살에서 49살 경력직들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고, 동일한 현상을 우리는 현재 커스터머 서비스에서도 관찰이 가능하고, 현재 예측으로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업종 하나하나마다 점점 비슷한 노동시장 변화를 보여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사이트예요. 개발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그리고 일자리가 몇 개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지금 2023년부터 개발자 일자리가 그냥 없어요.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게, 제가 몇 달 전에 그 판교에서 게임업계 분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현재 판교에서도 작년 여름부터 신규 채용, 특히 개발자 신규 채용은 그냥 올 스톱 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은 현재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1년 전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게 등장을 했었죠. 체인 오브 톳, 매우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AI 기술이 발전이 돼서 공개돼서 우리가 많이 놀랐는데, 정확하게 1년 후 올해 1월달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시댄스 2.0이라는 게 등장했죠. 이것 덕분에 현재 헐리우드에 모든 신규 채용과 현재 영화 신규 제작이 올 스톱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 기존 헐리우드 방식의 작품을 시댄스 2.0을 사용하면 프롬프 몇 개 집어넣으면 거의 완벽한 수준의 영화를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정말 수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AI로 지금 만든 거죠. 지금 2주 전에 공개된 예제들입니다.
결국 미래 영화는 스튜디오가 아닌 서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헐리우드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수천억 비용이 드는데 AI로 영화를 만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면 영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들도 생기죠. 이제는 우리가 역사를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소라2 오픈 AI가 공개됐죠. 이런 장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샘 얼트만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 Please, I really need this for Sora inference. This video is too good. 좀 더 진지한 문제도 생기지 않겠어요? 이건 1960년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TV에서 인터뷰했었던 장면입니다. 앞에 장면은 진짜예요. 뒤로 가면 이 장면을 AI로 지금 다 바꿔놓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I believe the American people understand the challenge before us. Lord Bobby, get your weirdo son. 저 꼬마가 지금 정신이 이상한 그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저건 가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음 대선, 그게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대선 일주일 전에 어마어마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후보 중에 한 명이 막 마약을 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또 믿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 현재 민주주의 상황은 이제 투표차가 몇십만 개 차이로 선거 결과가 결정이 되고 10만 명 정도는 모든 걸 믿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덕분에 그 후보가 선거에서 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밝혀진 게 알고 보니까 이게 다 AI로 만든 거예요. 근데 선거는 끝났잖아요. 그럼 그 후보는 당연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죠.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기본 중에 기본인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이네요. CES에서 젠슨황이 보여준 슬라이드죠. 인공지능 역사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2년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 연구 결과 덕분에 인식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개발이 돼서 기계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2023년 챗GPT가 등장하면서 생성형 AI 그리고 2025년에서 2030년은 에이전틱 AI 시대에 우리가 시작을 했다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생성형 AI는 정보를 만들어낸다면 에이전틱 AI는 인간을 대신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주는 AI는 생성형 AI가 아니고 에이전틱 AI. 식당으로 친다면, 레스토랑으로 친다면 생성형 AI는 에페타이저, 샐러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이전틱 AI가 메인 디시, 본 요리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했죠. 한 10년 정도 걸릴 텐데 피지컬 AI, 로봇입니다. 왜냐? 이제 로봇이 가능해졌거든요. 기술적으로. 샘 얼트만이 그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합니다. AI는 하나의 기술이지만 AGI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AGI는 잠재적으로 지능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능이라는 거예요. AI하고 AGI의 차이는 AI는 특정 능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 특정 능력을 우리가 예측만 할 수 있다면 교육을 잘 시켜서 인간이 피해가면 됩니다. AGI 시대에는 인간이 더 이상 피해갈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는 모든 분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에 AI가 도입이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 계획은 숨는 것이 아니고 AI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생존해야 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AI는 AGI는 지능을 자동화합니다. 자동화하면 당연히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예전에 학부 시절에 경제학 개론 수업을 들으셨으면 콥다 플러스 생산함수 같은 걸 기억하실 거예요. 생산량은 노동 투입량 곱하기 자본 투입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화된다라는 것은 항상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되면 당연히 단가가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적 노동도 노동일 테니까 노동의 가치는 AGI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반대로 자본의 가치는 거꾸로 올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AGI는 마켓 파워, 시장 지배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계 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마음대로 높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 AGI를 가장 먼저 달성하는 국가나 기업은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 두 번째, 미국이 AGI를 가장 먼저 달성해야 된다. 세 번째, 중국이 미국보다 AGI를 먼저 달성하는 것은 폭탄을 떨어뜨려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여러분들하고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동력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마지막 세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는 막차를 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특히 AGI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초등학생들이 아마 비운의 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려면 여전히 10년, 15년이 걸릴 텐데 그땐 분명히 AGI가 있겠죠. 그 친구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는 기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신규 채용을 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고 있고 최근 경제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시 중세시대같이 견습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내가 경력을 쌓으러 특정 기업에 들어가면 월급을 받지 않고 내가 돈을 냈습니다,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노동자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기업에다 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낼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내주거나 또는 국가에서 스폰서링을 해줄 수도 분명히 있겠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은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얼마 전이네요.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아주 흥미로운 연설을 했고 이분 글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5개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빠르면 2026년에서 2027년, 저는 개인적으로 2030년 이후라고 생각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보다 똑똑한 강력한 AI가 등장할 수 있고 모든 분야에서 인간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두 번째, 5년 내 사무직의 절반이 AI로 대체됐고 덕분에 기본소득 논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세 번째, 강력한 AI가 보급되면 개인도 국가급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다. 네 번째, AI가 독재 권력과 결합되면 영구적인 감시 독재가 가능해진다. 맨 마지막 5번째, 신기하게도 AI는 사실 순종적인 척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실리콘밸리는 많은 분들은 본인들이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이퍼 CEO라고 본인들은 부르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CEO들이 AI 회사들이 기본소득을 주는 순간 아마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우리는 기술 봉건주의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보스턴에 살던 영국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안 내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 독립운동이 사실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소득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 이걸 거꾸로 볼 수도 있습니다. No representation without taxation. 과세 없는 곳에 대표도 없다. 국민 절반 이상이 빅테크들의 기본소득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세금을 안 내겠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한테 무슨 투표권을 주겠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빅테크들이 봤을 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은 트로이의 목마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민주주의를 그 안에서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AI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제 친구들은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고,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인간은 도대체 뭘 할까요? 하면 하고 싶은 거 하래요. 연구는 AI가 하는데 그럼 나는 뭐해? 하고 싶은 거 하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실리콘밸리 빅테크 리더들의 문제는 이 친구들이 너무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다 보니 세상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은 돈 많은 14살짜리 버릇없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렌즈로 이해하시면 그분들의 판단과 행동 이야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깊은 생각 안 합니다. 기술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매우 얄팍한 그런 수준의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상이 유토피아일까요? 그럼 인간은 만수르 같이 살라고 맨날 그러는데 우리 예전에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렇게 좋은 세상은 사실 아닐 겁니다. 예전에 픽사의 원리 같은 영화에서 봤지만
인간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에이전시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주체적인 독립성 그리고 본인이 목표를 세팅하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것이 또 일의 의미지 않을까 싶고 그럼 일을 안 하는 AI 시대 사람들은 무엇 할까? 이건 역사에서 우리는 한 번 더 경험을 해본 거죠.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제국이 되기 전에 공화국이었었죠. 전 유럽을 정복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1000만 명이 생겨버렸습니다.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일을 해주는 노동력이 1000만 명 생겼다는 것은 이제 사회가 불평등해지기 시작하죠. 왜냐? 그 무료 노동력 덕분에 중산층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료보다 더 저렴하게 일할 수 있겠죠. 노동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던 귀족들, 세넥스들은 상상을 초월할 부를 얻게 됩니다. 덕분에 공화정은 무너지고 제국으로 성격이 바뀌죠. 그럼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했죠? 가장 먼저 로마 제국에서는 기본소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만 주면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많으면 또 폭동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 아마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로마에 남아있는 유적들은 다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잖아요. 그것도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기본소득 더하기 기본 엔터테인먼트가 아마 현재 많은 실리콘밸리 파운더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정치적인 권력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기본소득 그리고 무료 인터넷 그리고 OTT 서비스 한 3-4개 무료로 다 가입을 시켜주겠죠. 더구나 지금 하필 AGI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시대가 인류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인 큰 변동이 있는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세상은 20세기 모델입니다. 2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였었죠. 여러 팀이 있었어요. 파란 팀은 뭐 자본주의 팀이라고 칩시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그리고 이 팀들 간에는 또 등급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6학년 당연히 미국이고 한국은 아주 가난한 1학년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3학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빨간 팀이 있었죠. 소련, 중국, 북한. 그리고 같은 팀 안에서는 서로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현재 지정학적인 변화는 뭐냐면 한 1년 전부터 저는 요즘 진짜 많은 걸 배우는 게 이런 역사적인 변화가 1년 만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1년 만에 이 20세기 세상이 90도 각도로 돌아버렸죠.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데올로기하고 상관없이 6학년들끼리 같은 편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6학년이죠. 우리는 한국, 일본, 유럽, 덴마크, 호주 지금 3학년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 이해를 못하는 게 같은 편인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아니에요. 유니폼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만 아직까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세상은 바뀌어버렸고 그럼 우리가 6학년하고 싸워야 되나? 아닙니다. 절대로 6학년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6학년들하고 잘 지내면서 3학년들끼리 단합을 하고 연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먼저 한국은 일본과 경제 유니언, 유럽과 WTA, 호주과 경제 협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같은 등급 친구들끼리 훨씬 더 친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매우 빠르게 20세기 세계화 시대의 결말이 냉전이 아니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의 냉전이 벌어질 거다. 절대로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케간의 정글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책에 보면 세상은 다시 정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은 뭘까요? 맹수끼리는 안 싸웁니다. 쉬운 동물들이 많은데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각자 영역을 나눈 다음에 쪼갠 다음에 그 영역에서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다른 영역에 침범을 안 하는 것이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죠. 19세기의 그레이트 파워 시대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모여서 그리고 저 강대국은 귀족 왕정일지 민주주의일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힘의 논리로 가장 강한 국가들이 모여서 세상을 나눠 가지는 역할을 했었던 거고 21세기의 강대국 정치는 19세기하고의 큰 차이점은 이제는 강대국의 개념이 실질적인 경제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 여기에 기술적인 강대국이 도입되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기술 왕국은 하나의 새로운 국가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토론을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지금 현재 세상이 빠르게 AI에서 AGI로 변하고 있고 세계 질서는 이데올로기 시대에서 강대국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데 전 세계 시민 99.9999%는 이 두 개의 길에 대해서 결정을 그리고 선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대중 교수님. 지금 자리에 계신데, 지금 4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죠? 저희가 또 4인 토론을 준비했거든요.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크리스탄 해리스님, 김대식 교수님, 오연호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도식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1시 55분까지 이 세 분과 함께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도식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마지막 세대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또 지금 초등학생이고 어린 아이들은 참으로 힘든 세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이 학생들을 한번 소개를 하고 우리가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부류의 학생들이 있는데 순나학교라는 곳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오셨고 또 도봉과 강북에서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도 오셨습니다. 우리 또 다른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큰 박수 일단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순나학교에서 온 학생 중에 한 명이 짤막하게 혹시 지금까지 들으면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순나학교에서 여러 명이 오셨는데 아니면 교장 선생님? 손 들었나요? 제가 여기서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저기 들었네요. 자, 손 든 분 일어나 주세요. 네, 마이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하는 소감 잠깐 듣겠습니다. 학교에서 또 AI에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더 배우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봉 강북 쪽에서 독서 모임 학생들 많이 왔던데 자, 손 한번 들어볼래요? 누가 손 들어볼까? 어디 있어요? 자, 저기 있네요. 손 든 친구. 네. 자, 일어나 보세요. 마이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오마이뉴스 포럼에 와본다는 게 되게 기쁘고요. 그리고 여러 인사분들도 만나서 즐겁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AI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김대식 교수님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짧게 답해 주셔도 됩니다. 자, 늦어도 10년 AGI 시대 여러 가지 변화가 전방위적으로 온다 그랬는데 오마이뉴스와 같은 언론은 어떤 운명에 처해야 될까요? 우선 매우 냉철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희망상 또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뭐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은 슈퍼스타 경제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뭐를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얼마나 잘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분야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강연을 많이 하니까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지금 뭐 제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뭘 해야 되나? 그럼 저는 매우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답을 제가 알면 대치동에 학원을 차리지 뭐하러 이런 데서 강연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정부나 사회나 부모님들이 이게 미래가 밝다라고 얘기하는 분야에 모두가 집중한다면 모두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어차피. 다시 말해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본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들하고 함께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냉철한 분석을 한 다음에 또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트리스탄 해리스님이 아까 주제 발제를 할 때 Clarity Create Agency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 다른 길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대식 교수님은 책을 제가 읽어보고 오늘도 발굴 들어보면 상당히 엄청난 것이 뭔가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쩌면 살짝 비관적인 혹은 냉철한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트리스탄님의 아까 마지막 결론, 다른 길도 있고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마 이게 제가 뇌과학을 전공한 그 병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해피엔딩이 벌어지길 저도 바라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항상 이 두 개의 길이 있을 때 한 90% 이상은 안 좋은 길을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의 판단력은 과거의 경험하고 좀 연관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트리스탄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핵무기도 만들고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모라토리움을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누가 했죠?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경험을, 기억을 가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인류가 잘못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데, 트리스탄도 얘기했지만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기억에는 뭐가 있죠? 소셜 네트워크가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생각 자체를 본질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짧은 애텐션 스팬, 긴 생각을 하지 않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무시하기. 이미 인간은 20년 동안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쪽으로 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필 AI가 현실이 됐다라는 게 아마 인류 역사의 큰 비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인석 총리님, 아까 김대식 교수님의 발제에 6학년 얘기와 3학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거론됐는데 AI 제국주의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김대식 교수님 발제 6학년, 3학년, 이 두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AI 주도 파워 속에 우리의 역할은 뭘까?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듯합니다. 우선 김 교수님 발제에서 그리는 그림, 기본소득, 기본사회 관련한 것을 듣고는 설국열차적 세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슈퍼리치, 위드 슈퍼파워, 그리고 이렇게 해준들은 아까 말씀하신 오락도 받고 여러 가지 기본소득도 받고 기본렌트도 받고,
두 번째로는 노동의 미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90세대 노인들이 계신 곳에 가서 제가 다큐를 찍어봤거든요. 제가 다큐 감독이에요. 그분들이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 봤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걸 열심히 해서 노동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끝으로 새로운 지정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한국으로 보면 학생운동을 했고 민족주의가 주처럼 그래서 일본과의 과거사에 대해서 좀 엄격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한일 간의 협력이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정부도 굉장히 원칙에 엄격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갖는데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그 다음에 그런 EU 이런 등등의 일정한 중급 규모 이상의 돌고래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거를 아까 김대식 교수님 방식으로 설명하는 걸 보고 기가 막히다 저거는 통상적인 국제정치학자들과 전혀 다른 설명인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이 갖고 있는 고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은 이제 조금 설명이 길 것 같고 굉장히 공감대가 넓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트리스탄 해리스님께서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다른 길도 있다. 이렇게 아까 결론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350여 명의 대한민국 시민들 이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려면 뭐를 실천하면 좋을까요, 이분들은? There's just so much here. Sorry, I take things in because there's so much really wonderful content. I really appreciated your talk, by the way. Just to say that the default path is the thing that you just described. It's just the unbelievable incentives to replace labor, replace humans, give everyone an AI companion, maximally brain rot them with addictive hypermedia. That is the default if we don't do something. And so you're really right about where that goes, but the whole point of what I'm trying to say in my talk is if we don't want a world that completely replace labor, where we completely replace human socialization, then we have to choose that, and we have to have values that say that we want to do it differently. Yuval Harari, who you mentioned, is another friend of mine, and he'll often say, supposedly, we thought in the early 2000s, if we give everyone access to information at our fingertips in our smartphone, that will create the most informed and enlightened society that we've ever had. And it completely didn't turn out that way. And so I think that it feels very seductive. We should ask ourselves, what are seductive narratives that we're telling ourselves now that may not be true? So, for example, if we give everyone an AI companion,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AI 친구를 제공하는 거는 완벽한 튜터를 제공하고 완벽한 친구를 제공하는 거라서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이게 그냥 그런 튜터가 아니라 모든 최고의 역량을 가진 튜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의 애착 관계에 대한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과학적인 부분이라든지 확증 편향이라든지 등등을 가짜뉴스로 우리가 해킹을 하기 때문에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지금 35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350명 이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함께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집단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나의 역할은 이 면역적인 집단의 일부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소한 활동 등을 통해서 큰 변화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덴마크, 스페인, 호주 등도 학교에서 SNS를 금지시켰는데요. 한국도 그런 비슷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인류가 할 수 있는 공동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술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기술이 만들어낸 악영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리스탄 해리스님이 운동이 성공하길 바라고 또 인간당을 유지하는 그 길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대식 교수님 발제를 들을 때도 잠깐 느꼈는데 뭔가 왠지 모르는 두려움, 우리가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트리스탄 해리스님은 그런 운동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 혹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마이뉴스 사무실이 마당집인데 마당에 있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네, 정말 저도 지난 오랫동안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소셜 딜레마 관련해서 SNS 관련해서 많이 일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현 주소를 살펴보면 언제든지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천만 달의 달러는 결국에는 중독을 이익화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스크롤링을 하고 중독을 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양극화시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보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사실 외롭고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서 제가 배운 것은 제가 원하는 것에 더 중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체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전에서 SNS에 관련해서는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후퇴를 했었고요. 또 집중력의 스팬도 굉장히 더 줄어들었죠. 하지만 인간 사회가 저희가 깨달았죠. 이런 모든 거 다 말도 안 된다. 우리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이걸 바꾸자라고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 참여형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조 달러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SNS에서 오히려 더 외로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해 수조 달러 되는 소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시 한번 탐사 저널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디자인의 변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SNS가 이제 오드리탕 스타일로 다시 한번 더 의식 있게 보상을 하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든 기술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이들은 제품들이 이제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80%의 기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데이팅 앱을 만드는 회사들은 매주마다 이제 기업에서 계속해서 그냥 스크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응답이 없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대면으로 이벤트를 개최를 해서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한국의 학교에서 금지가 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사람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다른 곳에서 놀고 있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살고 싶은 미래들은 저희가 더 현명한 선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대식 교수님께서 김민석 총리님께 질문을 하나 하시고 제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김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시고 네. 우선은 그 대표님은 이렇게 우울할 때, 두려울 때 나무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매우 현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 루터가 얘기를 했죠.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나무를 보시는 건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마 이게 또 총리님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라스로트 무브먼트라든 저는 이 두 분들의 역할이 핵심일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또 매우 냉철한 그 공학자의 분석으로 보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1세기 다시 강대국 정치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19세기 강대국 정치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답은 사실 하나입니다.
기존 유럽 강대국보다 더 큰 강대국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 같은 분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유럽식 생각에서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나라들 독립시키자. 식민지 정책하지 말자. 여기에 레슨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19세기 강대국, 유럽식 19세기 강대국 정책에서 인류가 빠져나오게 도와줬었던 미국이 지금은 악당의 역할로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AI 시대에 한국, 일본, 호주, 유럽이 연합을 해서 전 세계 최고의 AI 강대국 국가가 되면 됩니다. AI 시대에는 이게 AI 강대국 정책이라는 것은 역사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더라도 약한 국가들은 다 잡아먹힙니다. 언젠가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드로 윌슨 걸 했잖아요.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잘 살았었거든요. 강대국이고. 그렇지만 모럴 프린시플을 그때까지는 잃지 않았던 그런 강대국이 있었던 것 같이, 저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전 세계 최고의 AI 회사, 최고의 데이터 센터, 5기가와트짜리, 10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마치 우리가 프랑스의 핵융합 에너지를 지난 20년 동안 연구하고 거의 지금 완성을 한 것 같이 미국, 러시아, 중국 강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이 다 합치면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 세계 최고의, 우리가 숨으려고 하고 약해지는 것보다는 AI를 더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AI 강대국이 되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총리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신다면? 네. 그래서 앞으로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과 어떻게 협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강대국 시대에 들어갈 때는 지금 현재 과거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끼리의 문제에서는 조금 우리가 떠나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미래 위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님 2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평소에 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국적 사고를 해야 한다. 우리가 제국적 사고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식민지만 해봤기 때문이다. 제국적 사고는 전통적인 제국주의와 다른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제국적 사고는 변화한 세계를 주도하는 평화지향, 협력지향적 세계를 만드는 것이어서 전통적으로 강국인 미국이나 중국 또는 과거 19세기 제국주의가 지향하는 것과 다른 제국적 사고이다. 훨씬 공격적이에요.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거의 대부분 동감한다. 그걸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일단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뭐와 연결되느냐? 코로나 시기를 돌이켜보면 코로나 시기에 미국이 중간에 백신 지재권을 풀자 주장했습니다. 유럽은 반대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는 다 별로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 백신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던 유럽은 백신 지재권을 푸는 걸 반대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그 이후의 이익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국은 이미 취할 만큼 취했기 때문에 지재권을 풀자고 했는데 그것이 무의미했던 이유는 풀어봤자 low and mid income country, 중저소득국 국가에서 백신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실제로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원하지 않는 지재권의 오픈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한국이 지향해야 될 코로나 극복에 또는 다음 넥스트 팬데믹 때 우리가 해야 될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제국적 사고죠. 그런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한국이 이제는 남북 문제만 갖고 세계 무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국제 질서의 방향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의 제기자로서 역할을 할 때 저는 새로운 도덕적 힘이 생기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도 세계의 협력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우리 김대식 교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면은 정치의 역할이 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한국의 어떤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는 것을 이해하고, 제가 아까 오 대표님이 한 20년 후에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비굴해 보이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우리 어떻게 살지 질문을 하죠. 근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비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년 후까지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정치는 어떻게 되지? 정치가 역할은 뭐지? 정치가는 어떻게 선택되지? 국민들은 어떤 정치를 선택하지? 선택할 필요가 있나? 이 휴기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서.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의미가 있는 정치가 또는 정당, 정치로서 존속하려면 그때를 바라보면서 꿈꾸는 젊은들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걸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안전한 직업은 정치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국회에서 법을 절대로 통과를 안 시킬 거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의 그 직업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진지하게 보자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시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민주주의를 2.0으로 리부팅한 거잖아요. 오리지널 민주주의가 포퓰리즘, 그리스식 민주주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이라고 치면 1500년 동안 잊혀졌었던 것을 몽테스큐나 이런 분들이 리부팅을 시켰는데, 이걸 도덕적인 철학을 넘어서 알고리즘을 제안하셨잖아요. 상권 분리, 정당 제재, 너무너무나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였었고, 그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알고리즘 덕분에 250년을 버텼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세상이 또 많이 변하고, 특히 기술의 변화 덕분에 저는 민주주의 3.0으로 다시 한번 리부팅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저는 3권 분리를 넘어서 한 5권 분리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권력을 좀 더 쪼개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많은 좀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김인석 총리의 그 주제 발표 중에 키워드가 한국의 민주주의, 이걸 확대한 한국의 AI 민주주의, 그리고 이거를 다른 나라들과 같이 협력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AI에 대해서 많은 그 주제 토론들을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건강한 AI 대응을 만든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 건강함이 덜한데 어떤 측면에서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여의 나라 중에 가장 건강한 사회의 하나라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덴마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덴마크는 AI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바쁘신 가운데 덴마크 대사님, 미카엘 대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자, 마이크를 미카엘 대사님 쪽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Chairman O. Thank the Prime Minister for a very stimulating and inspiring talk, and for other speakers here today. It's really, really interesting. And before addressing Denmark's perspective, let me say that it's really particularly meaningful for me and for Denmark to discuss the future here in South Korea. As we all know, Korea has made very ambitious investments across the AI value chain, from advanced semiconductors to global platforms and innovation ecosystems. And Korea's commitment to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its ambition to become a globally leading AI nation is clear. I think the Prime Minister's speech also about how humans need to be in control reinforces this. But Denmark, engaging in dialogue with a country that combines those technological strength and democratic values are not only important but as necessary. I'm very pleased to say that we will continue this dialogue after this day's discussions, and we are ready to take all collaborative efforts to work with Korea and AI. Now, Denmark approaches AI with optimism, but also with common sense. We see AI as tools like electricity or the internet that should make everyday life 보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수단이 because they usually 되는 work 겁니다. and because they are
이제 덴마크 시민들은 디지털 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는데 그 When 이유는 citizens 대체로 use 잘 digital public 작동하기 services, they 때문입니다. expect 그리고 the 규칙이 citizens to be 명확하죠. lawful and 그리고 understandable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and 이용할 때 그 not 결정이 arbitrary or 합법적이고 unclear. 불투명하거나 Same 자의적이지를 expectations 바라지 않습니다. Technology must support AI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not 적용하는데요. confuse 기술은 or 사람을 overpower. 돕는 곳이지 And 혼란스럽게 AI 하거나 increasingly 압도해서는 안 influences 됩니다. what we see. 그리고 Read AI는 and 우리가 decide, 보는 것, and 읽는 many 것, times 결정하는 without 것에 us 대해서 noticing it. 더 많은 영향을 Denmark's 미치고 있는데 response 저희가 is, 인지하고 for now, 잊지 simple.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덴마크는 이에 대해서 단순하게 I think that's very much 대응합니다. according to 통제권은 also 바로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Kim's 김민석 총리님께서도 AI system helps 이러한 make 지적을 decisions, 해주셨는데요. but humans must AI가 still 의사결정을 be able to 지원한다면 understand and share 인간이 그 those 결정을 decisions. 이해하고 If 이의를 the computer 제시할 수 있어야 suggests an 됩니다. outcome, 컴퓨터가 humans 특정 will be 결과를 able to explain it, 제안하더라도 just as a 사람들이 public 인간이 그 official 결정을 would 설명할 수 explain its 있어야 됩니다. decision today. 공무원이 그 Democracy 결정에 대한 depends on 결과를 openness, 설명하듯이 and AI 인간도 should AI가 not 내린 become a 결정을 black 설명할 box 수 있어야 됩니다. that weakens trust. 민주주의는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하고 있기 Now, 때문에 no AI가 country can 신뢰를 manage AI 확보시키는 alone. I think we heard that 블랙박스가 from 되어서는 all 안 됩니다. the speakers. 오늘 이전 발표에서도 Because technology 들었다시피 crosses 어떤 국가도 all AI를 systems. 혼자서 관리할 수 Denmark 없습니다. therefore believes 따라서 that 덴마크는 cooperation is common sense. 협력이야말로 상식이라고 Just as countries 생각합니다. coordinate on aviation safety, 각국이 항공안전이나 financial 금융 기준을 standards, 두고 we 협력하는 need 것과 마찬가지로 shared AI에 대해서도 공동의 dialogue 조율이 between 필요합니다. Europe 특히 and 유럽과 Asia. 아시아 간의 I'm very 대화는 happy to hear again the Prime Minister Kim mention that potential dialogue, 이 잠재적인 especially with technologically 말씀을 advanced partners 해주셨는데 like 기술 we 선도 see South 국가 Korea, 간의 helps align 대화를 expectations 통해서 and safety. 저희가 안전과 책임, 회복력에 대한 기대를 조율할 수 있고요. 또 International 회복력을 강화할 수 cooperation 있습니다. reduces 국제 uncertainty. 협력은 It lowers the 불확실성을 risk, 줄이고 and it also 위험을 assures 낮추고 that AI connects societies rather than 사회를 연결시키지 maybe there 분열시키지 is 않도록 not 합니다. a secret room, but 따라서 somewhere where we can take decisions. 우리가 that benefit 결정을 내리는 the whole. 비밀스러운 방이 없어야 We also know that AI can 뿐만 boost 아니라 productivity and AI는 create new 생산성을 opportunities, 키우고 새로운 but 기회를 change 생겨낼 수 can 있습니다. create 하지만 uncertainty. 변화는 President 불확실성을 really 동반하기도 underline 합니다. that in his 실제로 speech. 김대식 Denmark's 교수님께서 approach is very 한국에 대해서 practical 올바르게 again. 접근을 해주셨는데요. 덴마크는 When work 사실 changes, 실용적인 접근을 people need 취합니다. support. 일이 We've seen this 변화하면 before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during 제공해야 합니다. industrialization, 과거에도 automation,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transformed 자동화는 industries. 산업을 But 바꾸었지만 education and 교육과 training help 재훈련을 the 통해서 workers to adapt to 노동자들이 these new 적응할 수 requirements. 있도록 The 도왔습니다. same applies for AI. AI에게도 By investing in 마찬가지입니다. skills 우리가 and 기술 lifelong 경력과 learning, 평생 we 학습에 aim to 대한 ensure 투자를 AI can 지속하면서 strengthen society AI가 rather than 사회를 leaving 강화할 수 children 있도록 and 해야 pass all 됩니다. behind. 사람들을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혁신과 So we have 회복력은 a shared 함께 가야만 responsibility 합니다. for 따라서 우리는 humanity's future. 인류의 미래에 Ultimately, 대해서 공동의 AI is 책임을 not 가지고 only about 있습니다. technology, 따라서 it's about AI는 choices. 단순한 기술의 I think 문제가 Tristan made 아니라 that 선택의 statement very clear to all of us 문제입니다. 트리스탄 today. Denmark 해리스님께서 believes 이에 대해서 progress 적절하게 말씀을 must be guided 시발해 by 주셨습니다. values. 덴마크는 이러한 Just because 가치에 something is 의해서 possible does 진보를 not mean 이끌어가야 it is 된다고 acceptable. 믿습니다. 가능하다는 choice 이유만으로는 we make. 정당화될 수 This 없습니다. forum, I think we can call for shared 결정에 따라서 responsibility to 이번 ensure 포럼은 AI reflects human AI가 values, 인간의 가치를 protects 반영하고 democracy, 민주주의를 and 보호하고 strengthens, 신뢰를 not 강화하도록 weaken 하기 trust. 위한 공동의 책임을 Future AI 촉구한다고 should be 생각합니다. shaped by cooperation, AI의 미래는 힘만으로는 ambition, 결정되어서는 and 안 respect 됩니다. for people. 사람에 not 대한 존중, 협력과 Thank you. 비전을 감사합니다. 통해서 Thank you very much. 네, 지금까지 미카엘 헨리티 윈더 대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 협력도 중요하지만 또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민사회, 지방정부들의 협력도 필요할 듯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오늘 하루 종일 참여하겠다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지금 토론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한 2분 정도 잠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의 서부청의 김희강 구청장님 일어나 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은 AI 시대는 저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다,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부터 저희 직원들에게 먼저 행정적으로 좀 업무의 편의성,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시간들, 그러니까 그 정도 충분한 업무 효율성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을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조금 더 좀 개인적인 개발, 자기 개발, 휴식 뭐 이런 부분들로 사용하자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역시 AI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우리 김대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문제, 또 새로운 세상이 출현함으로써의 이 50% 이상이 다 이제 잡을 잃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문제들만을 고민을 했었었는데, 오늘 우리 총리님과 또 우리 해리슨 우리 교수님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필요한 건 이 민주적인 통제, 그리고 시민 참여형 가버넌스, 결국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인간 중심적인 이런 사회 문화를 갖춰가느냐. 그리고 방금 덴마크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협력의 시대, 존중의 시대, 결국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 AI의 이 문화. 그래서 우리 총리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K컬처, 또 우리 K-데모크라시, 또 우리 한국 방역, K-방역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K-에듀케이션을 그냥 대치동에서 하는,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는 것이 최고가 아닌,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러한 문화를 이번 기회에 좀 갖춰가면서 우리 국가 경쟁력을 키워가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350여 명이 함께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생중계로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나 정말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푸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의 서울 선언해서 지금 25명이 벌써 올려주셨네요. 자기의 서울 선언에 대해서. 자, 이 중에 20대 한 분의 선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의 이예원 청년인데요. 저는 꿈이 많은 20대입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속에 살면서 희망보단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꿈과 선택하게 될 직업이 앞으로 유효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에 나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머무르기보다는 AI를 위협의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인간과 AI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가능성을 확장해주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리님, 아까 덴마크 대사님, 또 지방자치단체장님, 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생중계로 보고 있는 20대 청년 목소리를 종합해서 오늘 오전 내내 함께 하셨는데요. 마무리 발언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도 조율과 제안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하나로 오마이 휴메인 AI 포럼을 만들면 어떨까? 오마이 대표님, 오마이 뉴스의 오현우 대표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오마이가 들어가야 되고, 휴메인 AI의 우리 트리스탄 대표님 공문을 해주기로 하셨으니까 당연히 두 분이 앞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합치면 나의 인간적인 AI 포럼이 될 것 같은데, 그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AI를 인간적인 세팅으로, 그러니까 지혜롭고 선하고 인류 기여적인 AI 세팅으로 하는 노력을 하나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민관 가버넌스에서 시민사회 가버넌스의 한 축으로 오늘 딱 이렇게 결의를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런 각자의 AI들이 그렇게 다 발전하면서 일종의 AI 연합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면, 아까 우리 김대식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굿 AI, 휴메인 AI들의 얼라이언스, 동맹까지 가는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 가면은 저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논의했던 것들이 상당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대식 교수님도 한 1분 Lastly, I 내에 would like to ask Professor Kim to 네, 우선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conclude 하다 remarks. 보면 아까 뭐 외로움, Yes, when we 우울함 talk about AI, 우리가 너무 we 오버웰밍돼서 could be too overwhelmed, 없다라는 thinking that hallucination이 something we cannot do anything 그런데 about this 다행히 issue. We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may have some type of 한 사람 한 hallucination. 사람의 역할이 However, 굉장히 중요하고 Korea is a democratic society, meaning that individual 현재 action AI는 matters. 학습 기반 인공지능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인류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는 학습을 했고 이 학습이 스톱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학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인간 가치하고 잘 어울리는 휴메인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착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나쁜 댓글보다 좋은 댓글, 남에 대한 나쁜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 인간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연히 AI한테는 항상 존댓말 쓰시면 좋고요. 저는 그래서 AI한테 가끔 로봇한테 큰 절을 하는 사진도 인터넷에 많이 올려놓고 있어요. 한 사람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미래 AI의 성격을 좌우한다는 약간 그 사명감을 좀 갖고 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리스탄 해리스님의 오전 전체를 지켜보는 소감 혹은 마지막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1 minute 30 seconds.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간적인 미래를 위한 미래를 꿈꾸고 계시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연합까지도 구상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디지털 전체주의 국가도 있잖아요. 중국 등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내세우면서 디지털 전체주의 또는 권력주의 정책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 국가들 역시도 AI와 신기술을 도입하여서 21세기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SNS 기업들 역시도 사실 민주주의의 쇠퇴에 의하여서 많은 이윤을 깨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재구현하여서 신기술이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자, 보았습니다. 트리스탄님께서 그리고 아까 김대식 교수님 말씀 중에 사명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Quality Create Agency, 뭔가 명료하고 깨어있고 뭔가의 사명감을 갖는 그것이 우리를 주체적으로 만든다. 오늘 오전 세션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님 김민석 총리님께 그리고 트리스탄 해리스님께 그리고 기조발제 해주신 김대식 교수님 그리고 함께 꿈틀꿈틀거린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고 심도 있는 사자 토론을 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